바쁘신데 연초부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네. 여러 가지 연초부터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네. 발생하고 예. 화재, 터널이다, 방음벽이다 등등 좀 됐지만 할로윈 사고라든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별 안전 전문가님들을 좀 찾아뵙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도 있었죠. 지금 저희가 성수대교하고 삼풍백화점 사고가 일어난 이제 27년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시설물 안전법을 제정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에 대해서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러한 사고들은 복합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시설물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구조나 사용 환경이나 재료나 국민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되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요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의 요인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사고가 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게 되니까 처벌 위주의 이 사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이 처벌 위주라는 것은 과거의 것에 대한 처벌이고 그 처벌도 과거에 만들어 놓은 처벌 제도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것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고 사고 조사를 좀 더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어떤 민간 협회나 기관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구성이 돼서 좀 더 원인적이고 좀 더 해결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나 기술 시방이나 이런 부족한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관리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해서 어떤 부분은 물론 사고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방 자치단체라든지 관련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적인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안전 대응책. 예.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안전에 대응하는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예. 결국에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와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에 있어서는 원가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이것이 모험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을 우선해 왔죠. 근데 지금은 인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는 물론 사업주도 요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확고한 방안이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산업법, 진흥법이죠, 진흥법.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도, 스마트 안전이든지,
드론이나 그 로봇을 활용한 안전에 대해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유관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자금 지원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의 특징은 우선 그 시설물 안전법이 이제 주로 시설물의 붕괴에 주안점을 뒀다고 하면은 그 재난안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자연재해와 그 사회재해 이런 것을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의 발전으로 안전 재난이나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 어떤 사고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그 위험의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해서 분석하고 전달해서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산업적 도구가 동원되도록 하는 그런 발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법령이네요. 그렇죠. 우리 시설물 안전 쪽에서 봐도 굉장히 지금까지는 그 점검이나 진단을 통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했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정보통신이나 이런 그 사회 보험까지 그 망라되는 그 융합적인 제도고요. 상시 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시민들한테 위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러한 쪽으로 아마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을 그냥 뭐 일단 어떤 기자나 이런 그 비용 뭐 발생의 대상보다는 재난을 하나의 산업으로 대분류하고 산업 진흥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모토가 깔린 법령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여기에는 뭐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로봇이나 그 터널 스캐닝, 드론 이런 것을 그 활용한 3차원 조사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경사지나 노후 교량에 대해서도 그 GPS와 사물 인터넷 이걸 통해 가지고 상시 예측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이나 어떤 국가 건설 안전 또 국민 안전을 위해서 좀 제도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에 좀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요? 요즘에 좀 그럴 만한 시점이 분명히 왔는데.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안전이 그 시민들과 괴리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성수대교 붕괴 사고일,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일에 그 추모식에 꼭 가서 그분들의 손도 만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위로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안전이 사고가 난 후에 일회성으로 덮어버려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 장소, 미국의 9.11 테러 추모 장소처럼 그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한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정부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고. 어쨌든 뭐. 앞으로 언론도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어떤 사고가 나면은 그 정부 당국이나 어떤
더 높은 분에 대한 책임을 자꾸 추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는 될 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이나 또는 그 유관 기관이나 또는 시민 또는 저희 같은 안전을 그 책임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서로 합심해서 이 안전문화를 생활화하는 것이 저희가 안전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